연속적인 확률 변수에서도 불연속적인 확률 변수와 마찬가지로 이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 내가 어떤 x라는 연속적인 확률 변수가 있고 y라는 확률 변수가 있다. 그랬을 때 x 변수가 x 값을 갖고 y 변수가 y 값을 갖을 그런 이제 확률 밀도 함수를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조인트 프로버비티 덴서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인트 덴서티라는 건 뭐냐면 실제 확률은 여기다 dx, dy 이게 이제 확률인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 f도 차원이 있는 이제 변수고요. 그러면 뭐 여기에 대해서 평균이니 뭐 이런 것들은 다 마찬가지고 이제 이 조인트는 뭐 이게 나왔으니까 써볼까요? 내가 이제 조인트 프로버비티 덴시티를 알았다 그러면 내가 x의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 x의 확률 밀도 함수는 그 x의 내가 이제 g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gx는 얘는 뭐냐면은 자 x는 x, y는 y인데 내가 y는 관심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y가 다 나와도 난 상관없다. 그런 거니까 얘는 조인트 이 분포 함수를 y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하면 이게 바로 이제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y의 확률 밀도 함수는 뭐겠습니까? 내가 얘를 hy라고 쓰면 조인트 이것을 x로 다 적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뭐 이걸 그냥 사용하면 x의 평균, y의 평균 뭐 그런 것도 다 분산도 다 계산할 수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다 쓰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뭐 하면 되는 거라서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 자, 이 중에서 이제 특별히 중요한 게 항상 우리가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얘기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확률 변수가 독립이냐 아니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돼요. 자, 연속적이지 않은 확률 변수에서는 이 어떤 두 개의 확률 변수가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이 조인트 확률이 그냥 각각의 확률의 곱으로 나눠지느냐, 곱하기로 써지느냐 아니냐 이제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연속적인 변수에서도 그걸 나누는 것이 이 조인트 PDF가 얘가 x의 분포함수 곱하기 y의 분포함수로 이렇게 쪼개지면 이제 그때 그 두 변수가 독립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독립이 아니니까 저렇게 쪼개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두 확률 변수가 이제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은 뭐 이게 데피니션이니까 이제 이게 데피니션 그대로 따라하면 되고, 이것을 그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라 어떤 이제 평균값의 개념으로 이것을 판별하시게 해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코베리언스예요. 사실 이거는 불연속적인 것에서도 이제 나왔던 개념인데 그때 이제 제가 코릴레이션이란 말을 썼었죠. 수학에서 이제 코베리언스 뭐 이런 말을 더 선호하는데, 두 확률 변수의 코베리언스라는 건 뭐냐면은 자, x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x 바라고 쓸게요. x의 평균값. 그 다음에 y의 평균값이 있겠죠. 이제 그것의 평균값. 이 두 개를 곱한 것의 평균값을 바로 코베리언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개 곱한 거의 평균이니까 결국 이제 내가 x, y 평균은 그 확률 밀도 함수를 곱해서 다 적분하면 그게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f 곱하기 dx, dy 그게 확률이라고 했죠. 그래서 확률 곱하기 그 양에서 쭉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쭉 정리를 하면 뭘 이제 확인할 수 있냐면 얘는 x 곱하기 y의 평균 빼기 x의 평균
y 평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평균을 쓸 때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양이 보기 좋은 거에 따라서 막 갖다 쓰는 거예요. 앞에서 했던 이제 분산은 자기 자신, 그래서 이제 분산은 뭐냐면 분산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사이의 코베리언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y에다가 x를 선택해 봅시다. 그러면 x 제곱의 평균 빼기 x 평균의 제곱이잖아요. 그 코베리언스는 그것을 그 분산의 개념을 여러 개의 확률 변수로 확장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 모양과 어떨 때는 이 모양이 유용하고 어떨 때는 이 모양이 유용한데 이 모양은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코베리언스가 어떤 걸 뜻한다는 것을 이제 잘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x 빼기 x의 평균이니까 얘는 그 x 값에 따라서 언제는 양수가 되고 언제는 음수가 되겠죠. 평균은 이제 중간이라는 뜻이니까 실제 x 값은 평균보다 큰 애도 있고 반드시 작은 애도 있는 거죠, 그렇죠? y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괄호 속에 있는 값은 양수도 될 수 있고 음수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코베리언스가 의미하는 바는 뭐니까 자 이제 여기다 쓰면 자 이제 x 빼기 x 바가 있고 그 다음에 표를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자, 이쪽에다가 내가 x 빼기 x 바, 이쪽에 y 빼기 y 바를 놓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평균으로부터 큰 애하고 작은 애가 다 있는 거죠. 그렇죠? 플러스라는 얘기는 y 값이 y의 평균보다 큰 애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x가 x의 평균보다 큰 애들, 작은 애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둘 다 플러스, 여기는 둘 다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제 이런 조합이죠, 그렇죠? 여기다 이제 여기는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야 되는 건데 이걸 다 더해놓고 보면은 만약에 확률이 그 x하고 y가 이런 쪽에 많이 몰려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코베리언스가 양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이 확률이 주로 이쪽에 많이 몰려 있다. 이쪽에 많이 몰려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코베리언스가 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코베리언스의 의미는 뭐냐면 코베리언스가 양수다. 그러면은 x하고 y가 각자의 평균값에서 벌어지는 그 행동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x가 평균값에서보다 커지면 y도 평균값보다 커지고 x가 평균값보다 낮으면 y도 평균값보다 낮을 확률이 더 높고 반면에 코베리언스가 음수면은 x가 커지면 y는 작아지고 y가 커지면 x는 작아지고 서로 반대로 행동한다. 그래서 이제 코베리언스는 이 둘 사이가 한 녀석이 각자의 평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커질 때 다른 애가 덩달아 같이 커지느냐, 덩달아 같이 작아지느냐, 반대로 작아지느냐 이제 그 경향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 코베리언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두 개 확률 변수의 코베리언스를 알면 걔네 속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심장병이 걸릴 확률하고 그 다음에 와인을 좋아하는 그런 확률 두 개의 코베리언스를 비교를 해봤더니 와인을 좋아하는 이벤트와 심장병이 걸리는 이벤트의 코베리언스를 조사해봤더니 음수가 나오더라. 그러면 와인을 많이 먹는 사람한테는 심장병이 덜 걸리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통계 조사에 많이 활용되는 게 이 코베리언스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6절에서 이제 연속적인 변수에 대한 이제 이론을 소개해드렸고 이것을 이제 연습 문제로 조금 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다뤄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익숙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문제 2번에서는 어떤 확률 분포를 생각하는 거냐면 이제 기체 키네틱 티어리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제 방 안에 이제 공기가 있으면 공기라고 하는 것은 공기를 이루는 기체 분자들이 있죠. 이제 기체 분자들이 막 정신없이 이제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돌아다니다가 서로 막 충돌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충돌하면 충돌해서 막 튕겨 나가고 막 그럴 텐데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건 뭐냐면 X인데 X가 이제 뭐냐면 어떤 한 기체 분자가 있는데 충돌을 한번 꽝 했어요. 기체 분자 여기서 이 기체 분자가 누구랑 여기서 한번 이미 충돌을 했어. 이 누구랑 충돌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충돌해서 여기서 꽝 충돌한 다음에 이제 튕겨 나가겠죠. 얘들 이제 저쪽으로 튕겨 나가고 그다음에 충돌해서 또 한참 지나가다가 또 다른 누구랑 또 이제 충돌을 하겠죠. 여기서 또 꽝 충돌했어. 그래서 한 번 충돌을 하고 다음번 충돌할 때까지 얘가 얼마나 이동했는가 그 거리를 이제 x라고 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내가 기체 분자 하나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가다가 다른 애 충돌해서 꺾어지고 다른 애들이랑 충돌하고 꺾어지고 이렇게 충돌 막 이렇게 막 충돌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충돌과 충돌 사이의 거리, 요 거리를 내가 이제 x라는 확률 변수로 기술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건 이제 기체 운동에 대한 그 지식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답을 가르쳐 줬어요. 그냥 x가 이제 이 연속적인 확률 변수니까 얘가 이제 확률적으로 일어나는 건 전부 다 확률 밀도 함수로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이 확률 밀도 함수가 exponential 마이너스 x 나누기 람다로 주어졌다. 자, 이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에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즉, 그럼 이제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x에 대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x는 이제 0 이상이죠. 충돌과 충돌 사이 거리라고 했으니까 음수는 될 수가 없고. 그럼 이제 쟤는 지수함수로 감소하는 함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 이게 왜 감소할까요? 얘가 무한정 움직일 수는 없겠죠. 무한정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기체 분자가 있으니까 언젠가는 충돌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충돌하는 확률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지수적으로 드물게 일어난다. 점점 주로 어떤 이제 조금밖에 못 움직이고 먼 거리로 가서 충돌이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적다. 이제 그걸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이제 비례한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비례 상수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비례 상수 첫 번째 문제로서 이제 비례 상수를 계산한다. 그러면 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비례 상수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 비례 상수를 구하는 것은 이제 확률은 노멀라이즈가 돼야 돼요. 노멀라이제이션이란 건 뭐냐면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1 모든 확률을 다 더해. 모든 확률은 x는 0에서부터 무한대가 되고 확률 밀도의 적분이 확률이죠. 이제 그러면 이제는 쟤를 적분하면은 a 곱하기 람다가 되고요. 그래서 걔가 이제 1이 되려면 a는 람다분의 1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fx는 람다분의 1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x 나누기 람다. 자, 제가 확률 밀도 함수는 차원이 있는 거라고 했어요. 지금 그 차원이 여기서 보이죠? 자, 람다분의 1. 람다의 차원은 뭘까요? 람다의 차원은 길이가 되죠. 왜냐면 지수함수 위에는 차원이 있는 변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x가 길이니까 길이 나누기 길이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람다는 길이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길이분의 1이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이걸 계산하래요. 어떤 확률이냐?
이제 프리패스는 이제 그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그 길이. 그러니까 여기서 x죠. 프리패스의 길이가 x란 말이야. 충돌과 충돌 사이의 길이. 프리는 없다라는 그 자유로운 패스, 충돌이 없다 할 때 그 프리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프리패스의 이렇게 x가 x 값이 2람다보다 클 확률은 그러면은 2람다보다 크다라고 해서 2람다분의 무한대까지 fx를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적분하면 그러면 람다분의 1에 2람다분의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x 나누기 람다 dx 얘 적분하면은 부정적분한 람다 캔슬 되고요. 무한대 그래서 exponential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한 6분의 1, 7분의 1 그쯤 되네요. 사실 요 앞에 먼저 풀었어야 되는데 그냥 건너뛰었는데 원래 이제 여기서 mean free path를 계산하셔. mean free path를 구하셔. mean free path는 뭐냐면은 자 아까 mean free는 충돌이 없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리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x였단 말이에요. 그것의 평균값을 계산하셔. x의 평균값을 계산하란 말이에요. 충돌과 충돌이 일어나는 그 사이에 요 구간 길이의 평균값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얘는 평균값을 계산하려면은 0서부터 무한대까지 x 곱하기 확률 밀도함수 곱하기 dx 하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자 여러분 요거 이제 계산해 볼까요? x exponential 마이너스 람다 x dx 요거 적분 어떻게 하죠? 지수함수 요 적분하려면은 부분 적분하면 이제 적분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 계산은 그냥 안 하고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이런 계산을 쉽게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답을 계산하면 람다가 돼요. 람다. 그래서 이제 요걸 mean free path라고 불러요. 자, 이제 지금 이제 계산한 거는 이제 요런 지수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속선한 거예요. 지수함수가 이 지수적으로 이렇게 감소하잖아요. 이 지수적으로 감소한다는 말의 뜻이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충돌이 요 사이에 일어나는 확률은 요 값이고 요 사이에 일어나는 확률은 요 값이고 요 사이에 일어나는 확률은 요 값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x가 작을 때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평균값이 얼마냐? 그 평균값이 바로 람다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람다가 언제야? 확률 밀도 함수 값이 여기가 이제 1 나누기 람다였는데 여기서는 확률 값이 람다분의 exponential 마이너스 1이었죠. 그죠? 그다음 x에다 람다 대입하면 요게 지수함수 여기가 1이 되는 게 의미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이제 거의 비슷한 문제예요. 자, 5번은 이거는 이제 이 거리가 아니라 시간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 이제 방사성 원소가 있어요. 방사성 원소. 얘가 이제 방사선 붕괴를 해요. 방사선 붕괴를 한다. 방사선 붕괴를 하면 이제 뭐 알파 입자나 베타 입자나 감마 입자를 이제 내고 다른 녀석으로 변화하죠. 이제 그때 이제 이 디케이하는 그 시간 t를 내가 몇 초 후에 이 원소가 디케이를 하는가, 이제 그것을 확률 변수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도 문제를 가르쳐 줬어요. 그 확률 연속적인 거니까 이제 확률 밀도 함수로 써야 되고 얘가 exponential 마이너스 람다 t에 비례한다. 이제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때
비례하니까 이제 비례상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저 비례상수를 계산하시오. 비례상수는 좀 전에 계산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람다 exponential 마이너스 람다 t가 되겠죠. 여기 람다 앞에 람다는 달라요. 여기 람다는 단위가 어떤 단위예요? 시간 분의 1이죠. 람다 t가 차원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계산하라고 한 게 이제 cumulative. 자, cumulative라는 게 우리 그 확률 변수 값이 t보다 작은 모든 확률을 다 더하라. 그게 cumulative distribution 펑션이었죠. 그럼 얘는 이제 뭐냐면 0서부터 t까지 저 확률 밀도 함수를 다 적분한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얘는 계산하면 일단 계산을 먼저 해봅시다. 0부터 t까지 람다 exponential 람다 t d 프라임 이제 요걸 이제 적분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적분하면 이제 부정적분하면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람다 t 프라임이고 여기를 t에서 0까지 빼주면 1 빼기 exponential 마이너스 람다 t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요 cumulative distribution의 의미가 뭘까요? cumulative distribution의 의미 이제 특별히 이 radioactive 이 문제에서 cumulative distribution 의미를 알려면 이제 1 빼기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건 뭘까요? 자, FT라고 대문자 FT는 이제 자, 여기 보실까요? 이게 뭐냐면 t 프라임 초에 디케이할 확률이죠. 자, 어떤 원소가 디케이를 해요. 그러면 0초 디케이하고 1초 디케이, 3초 디케이, 4초 디케이해서 t초까지 디케이한 걸 전부 다 합했어요. 근데 거기서 1을 뺐으면 그러니까 요거는 t초 이전에 디케이할 확률을 다 더한 거죠. 전체 확률 중에서 t초 이전에 디케이할 확률을 다 뺐어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될까요? t초 이후에 디케이할 확률이죠. 아직 t초까지 아직 살아있을 확률. 얘는 무슨 의미가 되냐면 얘는 t초 이후에 디케이할 확률이 되고 즉 아직 t초까지는 디케이하지 않을 확률이라는 거죠. t초 이후에 디케이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걸 어떤 확률이라고 부르냐면 서바이벌 확률이라고 불러요. 서바이벌. 자, 이제 디케이하면 이걸 이제 죽는다라고 용어로 표현을 하면 아직까지 t초 동안 디케이하지 않고 살아있을 그런 확률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이 서바이벌 프로버비티는 보통 이제 서바이벌에서 이제 이렇게 쓰는데요. 이 서바이벌 프로버비티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exponential 마이너스 람다 t잖아요. 그럼 이제 1에서부터 이제 0까지 이렇게 디케이를 하죠. 그렇죠? 시간이 0초에서는 1이야. 아직 디케이 하지 않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서바이벌 프로버티가 점점 줄어들어. 왜냐하면 점점 디케이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한대가 되면 서바이벌 프로버티가 0에서 모든 애들은 다 디케이를 하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서바이벌 프로버빌티가 2분의 1이 되는 점은 우리 그 시간이 있겠죠. 이 시간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 시간을 우리가 반감기라고 불러요. 반감기라고 부르고 그럼 반감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반감기는 exponential 람다 t가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 타우는 람다분의 1 로그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걸 반감기라고 부르고 요때 요 람다는 이제 단위가 시간분의 1이잖아요. 요 람다를 뭐라고 부르냐면 디케이 레이트라고 불러요. 디케이 레이트. 자, 나중에 이제 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게 될 겁니다. 그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9번까지만 설명을 드릴 텐데요. 9번은 이제 3차원, 여기 3차원 공간이 이렇게 있고, 이제 수소 원자 문제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원자 핵이 있고, 이제 여기 전자가 있어요. 전자가. 그러면 이제 전자가 여기 이제 x, y, g인데, 여기 이제 dx, dy, dz 라는 이제 그 미소, 부피, 요 속에 속할 확률이 뭐냐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그때의 웨이브 펑션의 절대값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있을 확률 밀도 함수가 이제 x, y, z 요 확률 밀도 함수가 exponential 마이너스 2r 나누기 a에 비례한다. 이제 그 가르쳐주신 r은 뭐냐면은 루트 x 제곱 더하기 y 제곱 z 제곱. 자, 이럴 때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그러면 어떤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하냐면 요런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하시오라는 거야. 이건 뭐냐면은 그 반지름이 r과 dr 사이에 있을 이제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하시오.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계산한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dr분의 반지름이 r에서부터 노테이션이 좀 r 더하기 dr 사이에 있어 확률을 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요 분자만 계산하면 돼요. 근데 분자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이 r에서부터 dr 사이에 있는 모든 확률을 다 계산하라는 거고, 그럼 저 분자는 뭐예요? 분자는 이제 이 3차원 공간에서의 확률 밀도 함수를 이제 가르쳐 줬으니까 그 확률 밀도 함수에다가 이 공간을 전부 다 면적을 다 적분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확률 밀도 함수가 거리만의 함수네요. 그럼 확률 밀도 함수는 exponential 마이너스 2r 나누기 a이고, 요즘 노멀라이즈 안 했네. 노멀라이즈 좀 이따 c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빗금친 공간의 부피를 다 곱해야 되겠죠. 빗금친 공간의 부피는 저 빗금친 공간은 반지름이 4파이 r인 그 구의 표면이죠. 그 표면적이 4파이 r 제곱, 그 다음에 단면적은 d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dr 캔슬되고 얘는 4파이 c의 r 제곱 익스포넨셜 2r 나누기 a다. 자, 이게 확률 밀도 함수고, 이제 요 c는 누구로부터 구하면 되겠습니까? 얘는 이제 노멀리제이션. 노멀리제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gr을 다 적분하면 이제 1이 된다. 이제 그 조건으로부터 c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적분으로 계산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문제에서 또 계산을 해보라는 것은 r의 평균값을 계산하시오. 그럼 r의 평균값은 r, gr, dr 0에서 뭐한테 이제 요 적분하면 되는데, 근데 요게 어쩌고 저쩌고 a의 함수가 될 텐데, 요 a를 한번 계산해 보시오. 그러니까 요게 그 a의 어떤 함수인가, 이제 그걸 계산해 보라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